네, ETF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단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신한자산운용 ETF 상품팀의 박수민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 주간의 ETF 시장은 어땠어요? 네,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포함할 경우에는 주식이라든지 채권 모두 인버스 상품이 성과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다만 지금 화면에서 보시게 되는 최근 1주 성과에는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은 제외를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자산 가격의 상승을 온전히 좀 바라보기 위해서는 레버리지 인버스를 제외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하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수익률 상위 ETF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1주간 은 관련된 ETF가 3% 상승하면서 가장 좋은 흐름 보였고요. 주식 중에서는 인도네시아 관련 ETF가 1.6% 상승하면서 유일하게 성과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양한 좀 커머더티 원자재 관련된 ETF들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네. 유럽 탄소 배출권 ETF가 지난 한 주간 1.25% 상승을 했고 귀금속 중에 하나인 팔라듐 ETF도 1.23%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 관련 ETF도 지난 한 주간 1% 미미하지만 1% 상승을 하면서 조금은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 보였고요. 네. 그 이후로는 아무래도 예금적인 성격을 보유한 미국 달러 소파 ETF들이 1% 남짓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성과 하이는 나타나 있지 않는데 네. 성과가 좋지 않았던 ETF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게임이라든지 바이오, 반도체 관련된 ETF가 가장 조금 부진한 모습이었고요. 대부분의 주식형 ETF가 부진한 흐름을 지난 한 주간 지속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은 시각을 넓혀서 지난 1개월간 성과를 한번 보시면은 보험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금융 관련된 ETF들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아무래도 배당과 관련된 전략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이동했기 때문에 수익률 성과에 좀 유의미한 그런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거기에다가 유가 최근에 많이 상승했죠.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면서 굉장히 많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원유 관련된 ETF도 지난 1개월간 13%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이라든지 통신주라든지 이러한 고배당 기업들을 모아서 투자하는 고배당 전략의 ETF도 지난 1개월간 좋은 흐름 나타낸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이렇게 성과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돈을 많이 이동한 ETF는 어떤 ETF가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이제 관망세가 짙은 부분이 ETF 시장에도 나타났고 다만 단기적인 호흡에서 지금의 하락을 대응하는 수단으로 레버리지 ETF를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떠한 특정한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성을 보유한 배당과 같은 인컴 전략 ETF에도 관심들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배당 관련된 ETF들로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고 그리고 시장이 횡보장을 지속할 때 조금은 유의미한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는 커버드콜 ETF로도 지난 1주간 그리고 1개월간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렸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개인의 순매수 상위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까도 어제 거래대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네.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 주식시장에 양대 시장 합쳐도 15조 원 안팎으로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네. 고객 예탁금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 네. 이런 시장에서 ETF 시장은 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고객들이 또 ETF 시장에서 많이 순매수를 했는지 혹은 네. 관망을 했는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ETF 시장도 아무래도 대부분의 기초자산이 주식이기 때문에 네.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만은 레버리지와 인버스와 같은 방향성 투자, 단기적인 방향성 투자 수단도 ETF 시장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국내 ETF 시장의 개인 순매수 대금 추이 한번 보시면 네. 5일 누적으로 추이를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9월에 좀 떨어졌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9월에 그래도 조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은 레버리지와 인버스와 같은 방향성 투자에 대한 니즈가 많아지고 9월 들어서도 여전히 국내 ETF 시장에 신규 ETF가 많이 상장이 됐어요. 총 10개 ETF가 상장이 되면서 아무래도 최근 ETF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은 신규 출시된 ETF로는 약간
소위 말해 네. 오픈빨 ETF 네, 시장요? 이런 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 신규 상장하는 ETF로도 개인들의 어떤 관심이 9월 한 달간은 지속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월별로 살펴봤을 때 개인들이 관심을 갖는 ETF의 색깔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에서 한번 보시면 6월에는 아무래도 일본 엔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상승에 대한 그런 뷰가 증가를 하면서 일본 엔 관련된 ETF로 개인들의 순매수가 가장 많이 몰렸고요. 그리고 여전히 6월에는 시장에 대한 어떤 주도주에 대한 확신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2차 전지라든지 뭐 중국 전기차 관련된 ETF로도 개인들의 순매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2차 전지의 포모가 더 강화됐던 시기였던 것 네. 같아요. 그런 시기에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ETF들이 신규 대거 상장을 하면서 뭐 타이거 2차 전지 소재라든지 코덱스 2차 전지 핵심 소재 신규 상장한 ETF를 중심으로 많은 개인 순매수가 유입이 됐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같은 시기에 반도체 소부장 ETF 관련해서도 개인들의 관심이 집중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8월은 차기 주도주 찾기에 대한 어떤 흐름이 이어지면서 바이오가 각광을 받았죠. 네. 바이오 관련된 ETF로 개인 누적 순매수가 좀 금액이 많이 확장이 됐고 9월에는 많이 확실히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 ETF로 개인 순매수가 가장 많이 몰렸고 아무래도 어디에 투자할지 모를 때는 이제 파킹형 통장을 찾듯이 파킹형 ETF로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면서 이제 CD 금리와 같은 그런 파킹형 ETF로 9월 한 달간 개인 순매수가 많이 몰렸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최근 한 달간의 수익률 동향을 보자면은 네. 수익률 ETF 측면에서 또 레버리지 인버스 빼고 보자면은 네. 보험주가 또 차지를 했더라고요. 네. 보험 대표적으로 또 배당과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그 하단에 보면은 고배당과 관련된 ETF도 있었거든요. 네. 이 같은 ETF 상품들 요즘에 어떻습니까? 네, 뭐 굉장히 성과가 좋고요. 그 상대적인 성과가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최근 1개월간 보험 ETF는 14% 상승을 하면서 시장 성과를 많이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아무래도 특히 보험주를 중심으로 배당에 관련된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게 작용을 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대로 코스피는 하락을 하는 구간에 보험 관련주는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새 회계 기준이 도입이 되면서 보험 기업들의 이제 이익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익이 상향 조정되면 아무래도 배당에 대한 재원도 확대가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어떤 긍정적인 시각이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업종별 배당 수익률 레벨을 한번 보실게요. 아무래도 통신이라든지 은행, 보험, 증권 같은 경우 배당 수익률이 5%를 상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지금과 같이 좀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배당에 굉장히 많은 밸류를 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서서 신규로 상장하는 ETF에 자금들이 많이 몰린다라고 네. 언급을 해주셨는데 신규로 상장하고 있는 ETF 상품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9월 한 달간 10개 ETF가 상장이 됐는데요. 짧게 뭐 요약을 해드리면은 만기 채권형 ETF들도 한 3개 정도 상장이 됐고요. 그리고 미국의 그 현금 흐름이 우수한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ETF도 상장이 됐습니다. 현금 흐름이 굉장히 건강하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뭐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적고 재무 구조가 탄탄하다는 어떤 증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 시대에 조금은 좀 그 가치가 부각되는 기업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엔화가 떨어지면서 엔화 자체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지만 일본 주식에 대한 관심도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관심,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 ETF 시장에도 일본 주식 관련된 ETF들이 새롭게 속속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네. 반도체 관련된 ETF도 9월에 신규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그 가격이 굉장히 높이 상승을 했다라는 의견도 일부 있는 만큼 일간 수익률의 마이너스 1배를 추종하는 2차 전지 인버스 ETF도 9월에 신규 상장된 맞아요. 대표적인 네. ETF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7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총 10개 종목에 투자하는 ETF도 상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1배 ETF가 상장이 되면서 2배 레버리지 ETF 그리고 마이너스 1배 인버스 ETF도 같이 상장이 됐는데요. 최근 ETF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은 1배 정방향 ETF도 있지만 다양하게 방향성 투자를 할 수 있는 수단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순간순간 증시의 출렁거림을 이런 레버리지와 인버스로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ETF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신한자산운용 ETF 상품팀의 박수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